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평가 이것은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렸던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쓴 교수님의 이 반성이 있습니다. 과제를 받아서 야같이 첨삭도 해주고 느낌표도 찍어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도 학생들이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출하라 해도 별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깨달았는 것이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저항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전혀 없다. 즉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도전한 과제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되지 그것을 학생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고 이제 느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글짓기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붉은 줄을 긋고 맞춤법 틀린 걸 고치고 이렇게 해 줬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저항을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듣습니다. 공부가 재밌나? 이렇게 물으면 예,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문에 싫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대가 되면 흔히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연습 어떤 시험지를 풀게 합니다.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고 혹은 또, 이거는 연습 시험이니까 잘못 쳐도 된다. 정식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조건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싫어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시험을 많이 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화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치는 목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대로 적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시험 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낙오아동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부진화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교사 채용이라든지 임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차별을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대대적인 부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죠.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쳐서
부진화를 선별해서 지도한다고 정책을 세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학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입학시험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대학 입학시험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어떤 문제가 기억나는 점이 있습니다. 미술시험인데 교과서에 있는 미술 참고 작품 그대로 색종이로 오려 붙이라는 그러한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치면서 옆 친구들과 이렇게 옆 친구 수험생들과 보니까 제하고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 사람 하는 데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교과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술 작품이 왜 교과서와 똑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시험을 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 이 선별 시험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입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대부분 암기해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시험 칩니다. 애매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출제했는 사람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채점이 쉽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교수적으로 즉 교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평가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역시 별로 정책적 하는 데가 뭐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필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수행 평가를 하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내용을 사실 평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학습자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필평가라든지 그래도 그나마 수행평가는 좀 그 학생 중심이라고 평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교실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지필 평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하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학습하고 있는 가르치는 순간순간에 평가해주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던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에 갖고 있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생각을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과연 시험 문제로 지필평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책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러한 것을 갖다 지필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들이 자기들의 경험, 이미 알고 있는 학습된 내용을 활용했을까,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습자 중심으로 평가하려면은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도와주면서 학생이 어떤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 점수 100점, 90점, 점수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